점화 플러그를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액을 이제 드레인 해주고요. 뭐 쿨란트라고도 하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라디에이터 내부에 이제 뭐 좀 이제 부동액을 드레인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신차라고 해도 순환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엔진 커버에 이제 착색이 되어 있는 그 페인팅이 이제 열에 의해서 뭐 열을 받았다가 식었다 받았다 식었다 하면서 그게 미세하게 이제 이 라디에이터 내부에 이제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플러싱을 해서 이제 세척을 해갖고 이제 빼내주면 아무래도 이제 요 라디에이터 요 순환되는 라인에 이제 어떤 막힘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플러싱을 한다라고 해서 100%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면 진짜 뭐 엔진 그 순환 그 쿨란트 라인을 다 일일이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이제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왜냐면 카메라로 요 안에를 비춰보면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요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걸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 요 보이시나요? 요 틈 사이사이 요런 거 검은 거, 제가 카메라도 보랴 요 안에도 보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요런 것들 엔진 쪽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워터펌프나 기타 요런 부품에 이제 착색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묻어 나온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이제 순환되는 라인을 좀 방해를 주겠죠. 그렇다고 열이 아예 안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 이런 것들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 최대한 제거를 해주기로 하고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제거를 해 봤습니다. 제거를 해 봤는데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 본 결과 이게 이제 일부 이제 나온 거고요. 자세히 보면 이게 검은 장갑에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페인트 맞습니다. 페인트.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은 많이 다르죠? 여기도 검은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요 라디에이터 요 틈 사이 요 코어 부분을 미세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사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요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계기판상에 이제 뭐 온도가 이제 템품에다가 이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냉각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뭐 지금 겨울 같을 때는 뭐 크게 무리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여름에 문제가 되겠죠. 주행을 하면 온도가 빨리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케미컬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좀 좋은 쿨란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레이스 같은 데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이제 어떤 모 회사의 이제 뭐 이런 어떤 케미컬류를 응용을 하면 냉각 효율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거는 케미컬에 위전을 하는 거고, 케미컬에 위전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요 차량이 갖고 있는 기본 구성품으로도 충분히 냉각 효율이 이루어져야 그 어떤 케미컬을 썼을 때 이 그 효율이 더 배가 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요런 아직 미세하게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이런 거는 라디에이터 탈거 후에 이제 세척을 하면서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이제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하고 이제 점화 플러그를 이제 교체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행해줘야 할 이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플러그를 빼내고 그냥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모든 차량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말 아주 운이 나쁘면 엔진에 데미지를 먹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일단 옆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호스들 일부러 꺾어서 이렇게 누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 넣었다가 만약에 이렇게 에어클리너 이쪽 부분에 브리더 호스죠, 엔진 숨구멍, 이걸 만약에 꺾어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생기죠. 탈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탈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작업 능률이 좀 오르거든요. 점화 코일을 이제 탈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이제 없죠. 호스들 일단 옆으로 빼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요런 에어건을 이용을 해서 일단 요 점화 코일을 탈거하기 전에 이제 바이크 특성상 요 앞쪽에 이제 어떤 엔진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라디에이터 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틈 사이로 미세하게 이렇게 뭐 흙 같은 것들, 이물질들, 요런 것들이 다 튀겨져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불어내야죠. 이제 불어낼 때 이제 요 페어라인 안쪽에 요쪽으로 이제 돌가루 등이 이제 불어내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막아주시면 좋아요. 이런 테이프 등으로 그냥 살짝만 막아주시면 돼요. 구멍만. 여기도 막아주고, 교환을 하기 전에 이제 요 이그니션 코일에 요 플러그를 이제 탈거를 해야 되는데, 이 탈거를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면 딱딱하고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난 다음에 그냥 요 배선 하네스를 잡고서 잡아 당기시면 안 돼요. 이걸 꼭 누르고 커넥터 뒤쪽에서 손으로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진 커넥터는 방해 안 받게 저쪽으로 빼주시고, 요 가운데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배선을, 그러니까
하네스.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는 영어죠. 그냥 영어로는 하네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배선. 예. 요 단자. 그러니까 커넥터도 어떻게 보면 단자. 그러니까 단자 부분을 이제 DL을 누른 다음에 이 단자를 이제 뒤쪽 이제 플라스틱 끝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배선을 잡지 마세요. 왜냐면 배선을 잡게 되면은 이 커넥터가 그래도 뭐 체결력이 좀 있다라고 해도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밀려 나간다고 하면 어떤 이상감지 신호가 발생이 돼서 제대로 된 폭발 신호를 못 보내주다든지,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못 보내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쇼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막 코일을 이제 탈거하기 전에 이 에어건으로 이용해서 이 주변부를 이렇게 좀 불어내 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요. 이 주변부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닦아냈습니다. 닦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점막 코일을 뺄 때 이제 보면 이제 막 요런 드라이버류, 예, 드라이버류로 요쪽을 기대서 이렇게 눈 다음에 막 제껴내고 뭐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파일러로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요 위에 대가리를 잡든지 요 밑부분을 뭐 하든지 해서 이렇게 이 지렛대 방식으로 이렇게 제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FM 정비다, 무조건 저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떤 장치들의 데미지를 주지 않고 탈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격에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너무 강한 힘을 줘서 이제 탈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요 점막 코일 윗부분을 잡고서 이제 한 번에 위로 들어서 빼려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약간 살짝 좌우로 트위스트를 시켜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뺐을 때 이제 요런 이그니션 코일 요 밑에 부분이나 이런 쪽에 오일이 묻어나는지, 점화 플러그를 빼기 전에 오일이 묻어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일이 만약에 이제 여기 점막 코일을 뺐는데 오일이 좀 묻어났어요. 만약에 오일이 좀 묻어나오면 그거는 이제 요 중간에 점화 플러그 여기 위에 헤드커버 가스켓에 플러그홀 가스켓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체형으로 된 것도 있고 뭐 개별로 따로 이게 나눠져서 나오는 타입도 있고요. 플러그홀 가스켓이 이제 그 노후로 인해서 이제 아니면 뭐 조립 불량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오일이 새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일단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다 뺐습니다. 코일을 다 뺐고, 여기서도 이제 또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점화 플러그를 빼시면 안 되고, 이 에어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 안에를 이제 불어내 줘야 됩니다. 이제 요런 코일에 보면은 이제 요 겉에 이제 고무 부트가 이제 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요 부분 위에 헤드커버 쪽에 플러그 이제 안쪽으로 이제 뭐 이물질이나 이제 돌가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작업.
일단 요 에어건을 이용을 해서 불어내주는데 에어건이 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런 이제 호스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불어내라는 이유가 이제 요 안에를 좀 봐볼게요. 보면 이거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왜 해주냐면 플러그를 이제 뺐어요. 뺐는데 미세한 돌가루, 이제 모래 같은 조각이 만약에 하나가 있었는데 플러그를 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 이제 피스톤 위로 이제 만약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만약에 시동을 걸면 가령 이제 만약에 밸브 쪽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모래 조각이 만약에 하나라도 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쇠니까 뭐 티타늄 밸브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게 작동을 하면서 이 미세한 돌가루 하나에도 밸브가 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스톤 내부에 이제 벽면에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 좋게 그냥 바로 배기 밸브를 통해서 머플러로 이제 통과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트러블을 미연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비를 다 행해야지만 그런 트러블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 플러그를 이제 빼볼게요. 요런 이제 플러그를 빼기 위한 이제 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스트레이트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굴절 방식의 플러그를 빼는 툴도 있고, 요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플러그를 뺄 때 길이가 안 맞으면 이제 뭐 요런 이제 익스텐션 바를 이용을 해서 넣어서 빼내주면 되겠죠. 예. 플러그를 이제 빼줍니다. 이렇게 플러그를 이제 뺐어요. 이제 플러그를 이제 준비해 줍니다. 고객분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직접 가지고 오셔도 장착은 다 해 드립니다. 뭐 문전박대 하거나 뭐 일부러 더 바가지를 씌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가져오셔도 되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부품을 다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임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네. 왜냐면 이제 할인이 없어지는 거죠. 할인이. 네. 그렇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아닙니다. 공임에 대한 할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플러그 툴에다가 꽂은 다음에 살짝 한번 흔들어 봐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뭐 순정 공구에도 요 플러그를 빼는 툴이 들어 있기는 한데 뭐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니까 뭐 참고해서 일단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플러그를 끼실 때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슉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고 한데, 요거를 플러그를 끼실 때는 천천히 약간 각도를 줘서 이 벽면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천천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다다랐다 싶었을 때 이제 손으로 이제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돌렸을 때 다 돌아가야 돼요. 끝까지. 와셔 이제 플러그 끝에 이제 기미를 유지해주기 위한 와셔가 있는 부분까지
이게 손으로 다 돌아가야 정상적인 컨디션입니다. 이제 요 플러그를 이제 다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를 이제 조여줘야 되잖아요. 요 MT09 요 트레이서 요 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점화 플러그 토크 값은 13 Nm입니다. 13Nm로 이제 조여주면 되겠죠. 토크 값을 설정해 줍니다. 토크 값을 설정해 주고, 토크렌치도 그냥 무한대로 그냥 반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그 교정을 해서 0점을 맞춰 갖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1년 내내, 그러니까 뭐 10년 내내 그냥 토크렌치 하나로 조이면 그냥 토크렌치로 조였다, 이게 아닙니다. 예, 공인된 그 기관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문적인 장비를 제대로 갖고 있는 업체겠죠. 이제 그런 데에서 교정을 받아서 0점을 맞춘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정확한 이제 토크 값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조만간 한번 받으러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조여보다 보면 볼트를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자, 이제 플러그를 이제 다 조였습니다. 이제 다 조였고, 이제 점화 코일을 이제 장착을 이제 할 건데요. 이제 할 때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요 커넥터 핀 휘어진 건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주변부 데미지는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요 밑에 같은 데도 이제 한번 이물질이 없는지 털어낸 다음에 이제 조립하면 됩니다. 이 조립을 할 때 이제 원래 이제 되어 있던 방향대로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꾹 눌러서 꼭 이제 뭐 어떤 그 따라락 하는 이제 이게 체결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걸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조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시동이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는 있는데 가다가 이제 뭐 들썩들썩 거리면서 빠져나온다든지 제대로 이렇게 체결이 안 되면, 예,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뜯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확하게. 그렇다고 여기를 이 위에 코일 윗부분을 이제 망치로 두들기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손으로 가급적이면 눌러 주시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조립을 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연결을 이제 했으면 이제 커넥터를 이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커넥터 연결을 하실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살짝 걸쳐서, 네,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걸쳐서 천천히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딸깍, 네, 소리 들리시나요? 천천히. 왼손으로 해볼게요. 천천히 딸깍. 천천히 딸깍. 예, 이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요 뒤에 클립 이제 리무버 시킬 때 요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껴준 다음에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커넥터를 한 번씩 뒤로 빼보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만약에 제대로 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커넥터가 빠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작업 다 끝나고 다시 뜯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한 1분 정도만 더 육안으로 점검해주고, 이게 제대로 조립이 되어 있는지 했는지,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더 해줍니다. 예,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요 페어라인 부분에 이제 부품들 체결하고 호스 연결하고, 이제 나머지 라디에이터 이제 연결하면 이제 모든 작업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을 이제 점화 플러그 교체는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 장치들도 다 이제 연결을 했고, 예, 그 제대로 이제 조립이 됐는지 이제 한번 다 확인해 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라디에이터를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부동액을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시동을 걸어서 이제 확인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작업하는 게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아닌데,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제가 풀러내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뭐 그냥 생각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아주 미세한 거에도, 예,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추후에 이제 뭐 이전에도 이런 어떤 트러블이 일어난 작업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따로 이제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지 못했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트러블이 나왔을 때에 이제 그런 해당 영상을 한번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정비만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예, 뭐 이런 실수만 안 하신다면 그런 트러블로 인해서 들어오는 차량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바이크들이 없어야지 맞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까지의 작업은 이제 요 플러그 이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부 탈거랑 이제 작업한 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제 부동액을 다 주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필터 교환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요 라디에이터 주변부 이제 뭐 팬모터 커넥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장착이 잘 됐는지, 이제 요 팬모터 커넥터 장착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일단 라디에이터 캡이랑 요런 일단 요 주변부 카울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립을 합니다. 그냥 부동액 다 넣었다고 그냥 바로 카울을 이제 페어링을 이제 덮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동을 걸어서 요런 이제 그 라디에이터 호스 주변부 요런 데서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새는 곳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워밍업을 시켜서 이제 뭐 라디에이터 이제 팬이 정상적으로 잘 도는지, 그리고 온도는 잘 내려가는지, 예, 그리고 이런 팬이 돌았다 멈췄다 돌았다 멈췄다 하는 패턴이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지도, 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봅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걸어서 일단은 요 주변부 이런 데에서 혹시라도 새는 곳은 없는지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예, 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요 반대 부분도 이제 새는 곳은 없는지, 이런 클립 부분 잘 체결이 돼 있는지 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예, 라디에이터는 제대로 고정이 됐는지 예, 확인을 해 주고요. 오일 교환 후에 이제 뭐 흘러내린 뭐 이런 부분 이제 뭐 파츠 클리너 같은 걸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 줬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이제 오일이 묻어난 게 이제 연기가 이제 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간혹 이제 뭐 좀 경험이 없으신 뭐 이렇게 라이더 분들은 좀 많이 당황스럽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제 깨끗하게 클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뭐 새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